아이들 중에는요,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공부라는 거를 하나의 업무처럼 파악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진짜 근본적으로 바로 넘어야 될 어떤 장벽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를 단순하게 해보면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꼼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 장벽을 넘으려면, 이 허들을 넘으려면 내가 체력을 기르고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이제 옆으로 돌아가는 방법들을 막 생각해내기도 하고요. 그냥 이걸 넘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험을 볼 때 보면 이제 컨닝이라는 걸 하죠. 제가 이제 수년 전 얘기예요. 정말로 좀 깜짝 놀랐던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자유학기제 이런 게 없어서 아이를 이제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 내신 대비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만 유독 특목 대비반, 그러니까 선행만 위주로 하는 과학반을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내신이 잘 나와야 되니까 내신은 항상 인증을 해야 돼서 아이한테 제가 시험지를 그 당시에는 갖고 오라고, 그때는 IT가 막 발달할 때가 아니라서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험지를 한 번도 안 갖고 와요. 잊어버렸다, 뭐 했다. 근데 숙제가 돼 있긴 한데 제가 좀 놀랬던 건 뭐냐면 숙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답안지에 있는 풀이 과정이 밀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얘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님한테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아이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해서 그러는데 혹시 아이 성적을 알려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는 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성적을 본 적이 있느냐, 아이 시험지나 이런 걸 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거를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아이 편에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거는 아이랑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고 저희하고는 시험 대비를 안 한 거죠. 왜냐면 선행 수업만 했으니까. 중간고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봤는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아이를 확인을 해봤는데 20점, 30점을 맞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선행할 레벨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되게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솔직히 이 학부모님이 그 다음 반응이 더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여지껏 뭐 했냐라고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하고는 내신을 진행하지 않았다. 4개월 전에도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도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해달라 그래서 내신반을 보내려고 하고 이 아이랑 면담을 진행해봤어요.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 성적이 아니래요. 제가 그 아이한테 딱 이 말을 했어요. 네가 인정하지 않으면 정신병이고 네가 인정하고 바뀌면 그냥 네가 못됐던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려면 아이들이 인정하게 하고 학부모님들이 똑바로 아이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컨닝을 하거나 아이가 이런 식으로 성적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도 꼬박꼬박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두려울지언정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으세요. 또 이 얘기를 드리고 있으면 우리 애는 안 그러겠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 성적이 잘 나오고 있고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는 애들은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근데 성적표도 잘 안 보여주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만 외치고 있는 그런 잡스러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학부모님께서 그래서 아이를 내신반을 하고 연습을 시키고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아이는 엄청나게 괴로워하다가 4개월치의 학원비를 다 밀려놓고 이민 가셨어요. 저희한테 통지도 없고. 제가 이거 진짜 너무 많이 지나서 말할까 말까 그랬는데 학부모님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라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컨닝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시험 때도 컨닝을 하고 있었고 학원에서도 컨닝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컨닝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주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특목고 대비하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만약에 걔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증거가 없지 않냐고. 그러면 자기네들만 불리해진다. 우리하고 어차피 경쟁할 만한 급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굳이 얘를 자기네들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애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컨닝하는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너 같은 반에 있다고 걔네들이 너를 동급으로 보지 않아. 정확하게 말해줄까? 쓰레기로 보는 거야 그냥 진짜.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 뭔가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위반에 있는데 숙제를 제대로 안 해가. 근데 시험은 잘 봐와. 이런 경우라면 굉장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하나 읽어볼게요. 뽀뽀뽀님께서 저희 학원에 온 신입생이 컨닝을 하다 들켜서 어머니께 알리니 다른 학원에서는 그런 일 없었는데 이 학원에 가서 그런 거다.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음 그러냐 하고 퇴원했어요. 그 학생은 저희 학원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컨닝을 하던 애고 안 들켰던 것 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학원에서 저런 얘기하면 정서학대라고 고소한다고 해요. 영상 보니 속이 시원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고소남발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런 행동 안 하시는데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고소한다고 막 말씀하시는데 고소하셨다가 오히려 역고소 당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이에 대한 굉장히 신뢰가 있었는데 본인이 무너져 내린 건 알겠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처방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 혹시나 선생님이 넌지시 얘기를 하고 부모님들한테 계속 통지를 드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애들을 의심을 합니다. 최근래에도 제가 어떤 아이가 이거 너 배꺼운 것 같은데? 왜냐면 아이가 풀이 과정이 없는데 문제를 풀어와요. 근데 잘 맞춰요. 테스트를 봤는데도 잘 맞춰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게 지금 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베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널 테스트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이거를 자기는 3번 배웠다,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 내용을 이미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한테 그래,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을 했잖아. 이런 상황이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의심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 사과하는 게 아니라 의심해서 네가 기분이 나빴다면 지금 그건 사과를 할게. 미안해. 근데 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오면 너의 상황도 재차 확인해 봐야 되겠어. 왜냐하면 나한테 중요한 건 네가 너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성적이 나와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날 좀 이해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며칠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아이를 의심하는 행동이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요. 아이를 의심해서 아이가 기분이 나빴다? 기분 나빴죄? 그런 죄는 없습니다, 학부모님. 이전에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예 이민을 가면서 학원비도 몇 달치를 밀리셨어요. 진짜 몇 달치를 밀려버리니까 100단위가 넘어가는데요. 이걸로 제가 저희도 생계를 꾸려가고요. 강사님들 생계를 꾸려가는 겁니다. 누가 보면은 저희가 무슨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아시는데요. 강사님들도 여기서 시간, 자기 인생을 태워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원가라는 건요, 인건비를 포함시키셔야 돼요. 근데도 그걸 껴먹고 도망갈 정도의 인성인 학부모님 계시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이가 컨닝을 했거나 컨닝을 한 것 같거나 라는 언지를 받았으면 아이를 검증하는 작업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의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굉장히 안 좋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충분히 이 아이는 망가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때는 선생님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아이를 검증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대신에 아이한테는 이 검증이 끝났을 때 네가 문제가 없음이 밝혀지면 아무 일이 없었던 거지만 너의 그 거짓이 밝혀진다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아이한테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컨닝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지만 자기 손해를 감안하면서 현재에 있는 문제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컨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처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때도 다 컨닝했다. 컨닝했죠. 하지만 컨닝하다 걸리면 뒤지게 혼났습니다. 정말 인간 쓰레기 취급받았어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또 이거 갖고 애들이 컨닝 몇 번 한 거 같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마인드면요, 저기 쌍둥이 옛날에 입시 비리 한 거 기억나세요? 걔네들 아직도 반성 안 해요. 그 마인드로 키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닝을 했으면 이 아이가 컨닝을 하지 못하게끔 이 행동이 얼마나 개쓰레기 짓인지, 그리고 이런 노력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아니, 자기 머리 집어넣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기 머리 안 집어넣고 시험만 패스한다고요? 이런 시험을 계속 보는데, 예를 들어서 통합과학에서 이 짓을 하고 있으면요, 통합과학 지금 고1 애들 있잖아요.
이거 3년 동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얄팍한 수로 세상 속이고 얄팍한 수로 다른 사람 속여서 자기 결과가 나오는 게 너는 행복하니? 안타깝지만 그건 네 실력이 아니잖아. 이 사기꾼 새끼야. 네 주변에서 네가 그 반에 있다 그래서 높은 반에 있다 그래서 너를 똑같은 레벨로 취급하지 않아. 그냥 너에 대한 이미지가 알게 모르게 땅바닥인 거야. 단지 입 다물고 있는 거지. 왜? 니네들 지랄할 거거든. 굳이 그 지랄을 듣느니 무시하는 거야. 기억해둬라. 노력이라는 건 자기를 빌드업 하는 데 써야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쓸모없는 짓에다가 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냐? 이 사기꾼 새끼야.